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 2월 말 출시를 앞두고 기관들이 셀트리온의 향후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최근 6일 동안 연속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월 말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무산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좀 급락으로 좀 마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0.63, 이 다우 선물 0.14, S&P 선물 같은 경우 0.45% 반등세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1.11% 강세 흐름, 유가도 좀 강세 흐름이죠. 자, 헤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이 텍스 딜 관련되는 이 하원에서 우리 돈으로 보면 이제 뭐 800억 달러니까요. 100조가 넘죠. 이 초당적인 세금 협상 관련되는 부분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원을 거치고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가려면 있습니다만 이 공화당 민주당에서 이 자녀세 공제 관련해서 또 뭐 기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357대 70으로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제 뭐 통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실적 발표가 있죠. 애플 관련되는 어닝에 이제 프리뷰 관련되는 부분 기사에 있는데요. 테슬라와 이제 더불어서 중국 관련되는 어떤 이제 매출이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이제 뭐 애플인데요. 그래서 중국 쪽의 어떤 이제 매출단이나 이익단이 좀 줄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뭐 이 워렌 버핏의 버커스 해스웨이가 가지고 있는 빅테크 중에서 이제 애플이 2016년도에 들어왔는데 한 8배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2019년도에 이제 편입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한 뭐 우리 돈으로 한 2조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기타 뭐 벅스웨이브의 자회사까지 포함한다면 이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워렌 버핏이 IT 쪽에 뭐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테크 관련되는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고 성과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뭐 흐름에서는 미정시가 빠지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만 수급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제 수급에 들어오면서 뭐 코스피도 1.82% 올라오면서 2542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약보합세 정도 일단 마치면서 2차전지 쪽의 어떤 흐름의 반등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시장의 우려만큼 부진했던 1월달인데 2월달 첫 번째 거래일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뭐 코스피 쪽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한 2배 이상,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300개 정도 많은 요런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쪽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5% 하락하고 난 다음에 18만원 건에서 행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오늘도 뭐 큰 이제 시장 영향을 뭐 받진 않았어요.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아침에 17만 8,900원까지 올라갔다가 17만 3,700원다가 밀렸다가 그 이후로는 일단 아침에 이제 시가를 회복하고 장중이 18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17만 8,700원 전일보다 한 1,000원 정도 빠졌고요. 시간에는 다시 한 400원 정도 빠지면서 18만원대가 살짝 밀려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저항대로 지금 작용하는 모습을 일단은 좀 보였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10만원권을 이탈했다가 10만원권을 다시 이제 올려서 10만 900원 시간에는 한 400원 정도 빠졌던 흐름을 입니다만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원권에서 지금 한 3주째 옆으로 이제 플랫형을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월 첫 번째 거래일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 단기로 좀 나왔고요. 자, 연말에 이제 강한 어떤 양봉이 1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볼린저 밴드가 상방으로 이제 확대가 되다가 다시 지금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폭이 밴드폭이 줄면서 예, 박스권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제약이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1월 달에 이제 장대봉이 나오면서 확대됐다가 다시 지금 밴드폭이 축소되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이제 6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간은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한 8거래 정도 하다가 오늘 조금 소폭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13만 주대, 요거는 이제 HLB고요. 셀트리온 쪽은 프로그램 쪽이 27,000주 외국인 매수세와,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로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투자 주체별로 이걸 살펴보면, 자, 연기금이 1월 달에 이제 한 800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2월 첫 번째 거래, 오늘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고, 자,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 은행, 기타 금융, 여긴 좀 매수인데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 쪽은 이제 연기금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이고요. 금융투자와 더불어서. 자, 기타 법인, 여기 뭐 좀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 투자자라든지 금융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회사가 매수하는, 이제 과거로 보면 이제 뭐 셀트리온 홀딩스가 뭐 매수를 한다든지 요럴 때 이제 기타 법인의 이 부분이 등재가 뭐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일반 이제 회사가 셀트리온을 사게 돼도 이제 기타 법인 쪽에 이제 뭐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금융 관련된 회사가 아닐 때 저기에 편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요, 예, 진펜트라 출시가 이제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펜트라가 이제 올해 매출 예정이 한 6천억,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신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1년에 이제 1조 이상이 내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미국 시장의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노무라 증권에서도 리포터가 나왔고, 국내 기관 쪽에서도 합병 이후에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들, 긍정적인 어떤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면 상향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제 서진서, 장남입니다. 예, 서정리 회장의 이 경영사업부 총괄 대표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었고, 그래서 셀트리온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가가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하고 방향은 좀 다르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5% 빠져 있는 상황에서 플랫평 조정을 하고 있죠. 자, 노무라 증권에서 1월달 발표 발간한 리포터 내용을 보면, 자, 올해 매출액이 한 3조 한 4,550억, 회사에서 이야기한 3조 한 5천억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작년도가 이제 2조 4천억대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한 43%.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이제 포함하면 내년도는 한 4조 중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가 결국은 이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약가 자체가 신약이니까 4배 정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라든 수익성에 영향을 줄 거죠. 그래서 이제 OP 마진도 한 47%까지 증가되면서 이 성장을 이끄는 데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합병 이후에는 이제 매출 원가율이 셀트리온 수준으로 40%로 이 중기적으로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 떨어져서 이 부분들이 투자 재원까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케다 제약의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 부분들, 이 부분들 매각하면서 현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작년에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으로 소진을 좀 많이 했는데, 다시 이제 축적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결국 이제 오리지널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 시장이 열릴 때 가장 성장을 하는데, 후속적으로 뭐 스텔레라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펜트라가 이 SG 제형으로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끌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쪽에 뭐 DS증권이나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포터가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 진펜트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일단 가장 주목하는 어떤 리포트의 뭐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이제 R&D 과정을 통해서 2025년도까지 11개, 30년도까지 22개까지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은 ADC 중심으로 플랫폼 쪽에 어떤 이제 강점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종합 생명 회사로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죠. 자, 오늘 공매도 쪽은 3,769주 정도 나왔고요. 공매도 잔고는 30일 기준으로 140만 주대. 그 다음에 이제 상한이 체결보다 훨씬 많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빠르게 이제 20만 원대 회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관심 가지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